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면서 다들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외국인들은 남몰래 거대한 자산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들이 대중의 공포를 기회 삼아 조용히 쓸어 담은 4가지 핵심 주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시장 상황부터 잠깐 짚어볼게요. 지난 7월 28일이랑 29일 코스피가 연일 폭락하면서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가 이틀 연속 발동됐죠. 그렇다면 도대체 멀쩡하던 기업 가치가 이틀 만에 증발이라도 한 걸까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반도체랑 AI 산업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시장 안에 설정돼 있던 자동 매도 장치들이 일제히 작동해버린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레버리지 ETF입니다. 주가 움직임의 2배를 따라가게 만들어진 상품이다 보니 주가가 크게 떨어지면 비율을 맞추려고 보유 주식이나 선물을 기계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기업의 미래 가치가 좋든 나쁘든 따지지 않고 규칙에 따라 자동으로 파는 거죠. 빚을 내서 주식을 산 투자자들도 문제가 됐습니다. 주가가 떨어져서 담보가 부족해지면 증권사에서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치우는 반대 매매가 나가거든요. 결국 주가 하락이 자동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주가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악재로 시작된 하락이 레버리지 ETF랑 반대 매매 때문에 훨씬 크게 튀어버린 셈이죠. 이처럼 기업 본질과는 상관없이 시스템이 쏟아낸 매도 물량은 시장을 비정상적인 가격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바로 이 틈을 노린 거죠. 남들이 강제로 뱉어낸 물량을 헐값에 주워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기회로 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굴리는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거나 줍지는 않았겠죠. 이들이 종목을 고를 때 세운 아주 까다로운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 시장 공포가 몰아쳐도 5거래일 이상 외국인 순매수가 단 하루도 끊기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시총 3천억 이상, 평균 거래대금 50억 이상의 튼튼한 중대형 우량주여야 합니다. 셋째, 환율 1,530원이라는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분기 흑자를 내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 단기 고점에 물리지 않기 위해 RSI 70 이상인 과열 종목은 무조건 제외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패닉셀을 할 때 그들이 조용히 챙겨간 진짜 종목들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는 대표적인 지주사 LG입니다. 전자, 화학, 통신 같은 핵심 자회사를 거느리면서 그룹 전체의 방향성을 잡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곳이죠. 외국인들이 단기간에 수백억 원의 자금을 무섭게 쏟아부으면서 누적 순매수 최상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외국인이 베팅한 가장 직관적인 호재는 바로 자사주 전량 소각이라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회사가 가진 주식을 불태워서 없애버리니까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진 주식 한 주의 가치가 훨씬 두터워지는 효과를 만든 거죠. 여기에 물류 자동화와 스마트 시스템 구축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의 성장에 힘입어 지주사로 들어오는 배당 수입이 더욱 두둑해질 것이라는 명확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물론 자회사들의 분기 실적 둔화 시 지주사의 가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 이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기업이 가진 실제 자산에 비해 주가가 여전히 헐값이라 앞으로 지주사 할인율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압도적인 플랫폼 경쟁력으로 금융의 일상을 바꾸고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입니다.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한 쉬운 UI 덕분에 예적금이나 대출은 물론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죠. 이번 폭락장에서도 외국인 누적 순매수 상위권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외국인이 주목한 핵심 모멘텀은 위험하게 직접 돈을 꿔주지 않고도 버는 비이자 플랫폼 수익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게다가 모임 통장을 통해 조달 비용이 거의 안 드는 현금을 거대한 저수지처럼 든든하게 쌓아두고 있죠. 다만 경기 둔화 시 개인 사업자 연체율이 오르거나 정부의 대출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은 체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그럼에도 애널리스트들이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수천만 명의 이용자가 앱을 켜고 드나드는 한 리스크 부담 없이 중개 수수료와 이자 수익을 동시에 쓸어 담는 독보적인 디지털 이익 체력이 유지될 것이 확실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국산 기술력으로 무장한 방산의 심장 현대로템입니다. 우수한 기동력의 전차와 고속철도 무인 전동차를 만들면서 방산과 철도 인프라를 양대축으로 움직이는 기업이죠. 시장 공포 속에서도 외국인이 연일 매수세를 이어가며 순매수 상위권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기업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글로벌 무대에서의 잇따른 쾌거입니다. 폴란드 현지 생산 및 정비 협력 계약을 통해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조립, 기술 이전, 후속 정비까지 장기적인 수익원을 확보했습니다. 게다가 K2 전차가 국내 최초로 나토 품질 보증 규격 인증을 따내면서 유럽 진출의 문턱을 허물었고 베트남 철도 시장까지 성공적으로 뚫어냈습니다. 물론 대형 수주들이 실제 최종 본계약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차나 이행 불확실성은 짚고 넘어가야 할 리스크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 계속 기대감을 갖는 건 나토 인증을 통해 유럽 및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독보적인 신뢰도를 확보하고 현지화 전략을 통해 단발성 수출이 아닌 지속 가능한 장기 성장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기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신세계입니다. 백화점과 명품 면세점 사업을 중심으로 명품 소비의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고소득층 고객 기반을 확실히 다져놓은 기업이죠. 최근 외국인들은 주가 변동성을 기회 삼아 이 기업의 지분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호재는 외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귀환과 백화점 명품 매출의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면세점 쪽에서도 인천공항 터미널 철수 같은 결단으로 비효율적인 사업 구조를 과감히 정리하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고 있는데요. 덕분에 비용 효율화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소비 심리 위축이나 환율 변동 같은 리스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이 기업을 추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흔들리는 경기 속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이익을 내고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결국 소비가 아무리 흔들려도 신세계가 가진 브랜드 경쟁력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할 거라는 의견입니다. 이제 외국인들이 무엇을 왜 샀는지는 명확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름만 알고 무작정 달려드는 건 시장에 돈을 던지는 것과 다름없죠.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을 보호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3분할 매수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입은 예정하신 투자 자금의 25%만 투입하세요. 주가가 이전의 주요 종가를 회복하고 외국인의 누적 순매수가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가 1차 매수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35%는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이 동반될 때 진입합니다. 마지막 40%는 21선 돌파 이후 첫 조정 구간에서 지지력이 확인될 때 비중을 싣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리스크 관리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2에서 3일 연속 순매도로 전환하거나 실적 발표를 전후로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 이상 꺾이면 미련 없이 손절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외국인들이 주목하는 4개의 종목과 손해를 최대한 막아줄 수 있는 매수 전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영상에서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한 종목별 정밀 타점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있는 카카오톡 채널을 확인해주세요. 채널을 추가해두시면 시장 흐름을 읽는 핵심 정보는 물론이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1:1 상담까지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이 여러분의 투자를 한층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나침반이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날카롭고 확실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